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낮이나 밤이나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찾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비대증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좀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밤에는 역시 서너 번씩 화장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낮에 너무 피곤해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은 잠을 자는 순간에 뇌 하수체라는 곳에서 소변 생산을 억제시키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항이뇨 호르몬 생산이 많이 저하돼 버리면은 밤에 소변 생산량이 많아지죠. 그 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수분을 재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물혈성 심부전, 심한 하지 정맥류, 낮 동안에 순환을 못하고 하지에 고여있던 피가 밤에 자다가 누웠을 때 막 순환하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병도 아닌데 말이죠. 섭성입니다. 특히 수면 전 2시간 동안 수분을 과다 섭취하면은 그대로 밤에 자다가 소변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음주는 술 자체가 물이지만은 거기다가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야간 단열증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보면은 이제 수면 중에 숨이 끊기는 사람이 있죠. 이 숨이 끊기는 순간에는 심장에서 이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이 납니다.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이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뇨작용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야간 빈뇨가 있든 주간 빈뇨가 있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해가지고 혼돈이 오겠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환자가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 또 환자가 볼 때마다 소변량이 얼마나 많으냐, 전체적으로 하루 전체 소변량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을 자세히 분석하면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뇨 횟수도 배뇨량도 다 정상인데 밤에 오줌 마려워서 일어난다. 이런 사람은 비뇨기에 또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죠. 잠을 제대로 안 자니까 그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약간만 마려워도 화장실을 찾거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불안하다, 또는 통증이 있어서 자주 깬다. 이런 사람들은 횟수는 많지만 사실은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밤에 유독 소변 생산량이 많은 사람들은 항이뇨 호르몬 생산이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밤에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지 수면 중 무호흡증 또는 물혈성 심부전, 이런 것들은 밤에 소변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많이 생산되는 거, 당뇨병, 과칼슘 혈증, 또 이뇨제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늘 콩팥에 만성 심부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소변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용적이 감소했던 것은 방광이 실제로 용적이 감소된 경우도 있고, 방광이 너무 과민해가지고 오줌 누울 때도 아닌데 자꾸 자주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또 밑에 보시는 신경장애, 이런 것들은 방광 용적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용적이 마치 줄어든 것 같이 방광 용적의 기능적 감소가 있다는 것이죠. 오줌 누울 때도 아닌데 자꾸 찾는 거예요, 자주. 마지막으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경우,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환자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은 소변을 자주 본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서너 번씩 가고, 그것도 양이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야간 단열증이 있는 것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생산이 저하돼 가지고 전립선 비대증 약만 먹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항이뇨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을 별도로 또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생활 수칙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배뇨 일지를 스스로 만 3일 동안 작성해보고 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에 맞춰보면은 병원에 안 가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이 좋다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연세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전에도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항이뇨 호르몬 생산이 노화에 의해서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면은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혈압 치료제를 우리가 이뇨제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이뇨제가 상당히 효과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뇨제를 복용하는 시간을 오후로 해가지고 자다가 소변 생산량을 가능한 한 많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주변 사람한테 결혼한 사람부터 부인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는지 물어보시라는 것이죠.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낮에 말이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단뇨증이 원인이 된다면은 낮 동안에 발이나 다리의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탄성 스타킹 이거를 차면은 부종을 예방하죠. 그러면은 밤에 단뇨증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자세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방광이 자는 동안에 안 눌려지도록 방광이 눌려지면은 소변을 보도록 자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좌측이 아래로 가도록 돌아 누울 때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하면은 주변 장기에 의해서 방광이 눌려지는 그런 효과가 좀 덜하다 그러고요. 또 방광 주변에 골반 근육에 의해서 받는 압력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밤에 소변이 자주 보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지 마시고 좌측을 아래로 해서 자는 요령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광이 가운데 있는데 왜 왼쪽으로? 이제 주변 장기가 잘 이렇게 이동성이 많은 거 있잖아요. 좌측이라 그러면은 직장이 이리 내려오는 쪽 아닙니까? 직장이 바로 방광 뒤쪽으로 이렇게 접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대변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게 그대로 방광을 눌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좌측을 아래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